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남궁기순 지음. 아이의 마음, 행동이 담긴 그림책에서 부모됨을 배우다. 그림책 연구가가 엄선한 21권의 성장 그림책. 1. 아이라는 존재의 탄생. 너는 기적이야. 출산부터 성장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육아에 대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엄마. 그 소중한 단어를 내 아이가 발음했을 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엄마가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처음엔 실수투성이의 엄마로 아이와 마주섭니다. 부부가 아이를 계획 없이 낳을 수도 있고, 계획을 했어도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엄마가 되기도 하지요. 엄마가 되면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이라는 존재가 오롯이 이해되지요. 엄마 자신도 아이를 키우며 엄마라는 존재가 점차 이해됩니다. 그렇게 엄마는 엄마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인생을 배우며 살아가는 게 육아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을 기다립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 기분 조절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많은 날을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보냅니다. 어떤 지인은 오래도록 아이가 없다가 간절히 원하던 아이가 생기자 일도 그만두고 꽃꽂이를 배우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음식도 즐겨 먹으면서 태교에 힘썼다고 합니다. 엄마의 편안한 심신이 아이의 풍부한 감정과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는 동안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건강히 세상으로 나왔지요. 누군가는 인생이 아이를 낳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지요. 아이를 낳고 키우며 마치 새로운 세상을 사는 느낌으로 모든 게 다시 보이고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요. 어쩌면 신이 부모에게 인생을 잘 살도록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준 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기적 같은 존재이자 삶의 원천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스러운 하늘의 축복이지요. 최숙희 작가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를 떠올리면 그저 환희이며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설레며 행복한 마음으로 보냈나요?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내 아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을 뜨거워지게 합니다. 아이의 특별한 순간을 묘사한 그림책. 아이와 엄마의 사랑을 다룬 너는 기적이야는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말과 따뜻한 그림이 잘 어우러진 이 책은 아이와 엄마의 정서를 높이는데 제격입니다. 주로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좋은 그림책입니다. 태교할 때부터 읽으면 소중한 만남을 준비할 때 더 좋겠지요. 표지를 보면 엄마와 아이의 따뜻한 표정이 뭉클합니다. 이 책을 펼쳐 읽는 모두에게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세상을 보여줄 것만 같지요. 맨 첫 장에는 아이를 기다리는 미어캣이 나옵니다. 너는 기적이야의 특이한 점은 아이를 빼고는 부모를 모두 미어캣, 코끼리, 강아지, 곰 등의 동물로 표현했다는 점이지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엄마 얼굴이 나오지만요. 다시 아이와 감격스러운 만남을 기대하는 미어캣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를 기다리는 미어캣 옆에 탯줄에 매달린 아이가 보입니다. 그 뒤에 해가 아기를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해조차도 아이를 마중 나오며 축복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엄마와 아이가 만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고통을 황홀한 순간을 숭고한 풍경으로 잘 그려냈지요. 아이의 탄생처럼 신비하고 축복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의 마음에 동화되고 아이의 숨결은
엄마를 따뜻하게 하는 안정제입니다. 아이를 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지켜주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겠다는 다짐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아이가 태어난 모습부터 첫 이가 나고 걸음마를 하고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랑 가득한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인해 감격했던 마음,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 늘 걱정하는 마음 등이 가득하지요. 아이가 부모를 향해 처음 웃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너는 기적이야에는 아이가 엄마에게 웃음을 지을 때 꽃들도 따라 웃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쁨이 만개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아이가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는 모습조차도 사랑스럽습니다. 아이의 첫 이가 돋는 순간은 어땠나요? 작가는 이 순간을 온 세상에 새싹이 돋는 장면으로 그려냈습니다. 저도 제 아이의 첫 이가 났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첫 이가 나올 무렵 간질간질 잇몸 만들기를 열심히 하더니 이 한 개를 잇몸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작은 이 한 개로 사과를 씹을 때 나는 사각사각 소리가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그때의 감격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순간이 늘 경이롭지만 처음 무언가가 나거나 행동했을 때는 일기장에 기록해 두려 했지요. 일기장을 더 살펴보니 신생아 때는 온도 조절을 각별히 조심할 것, 트림은 꼭 해줄 것, 잠투정에 대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벼는 제대로 보았는지, 엎어질 때는 목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목욕하는 걸 좋아하는지, 먹여야 할 건 무엇이고 방안 온도를 몇 도에 맞춰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지 등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일기장을 다시 들춰보면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지 매일 아이의 작은 변화를 쫓아가기 바빴지요. 우리 아이 첫돌 행사가 있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이는 자신의 첫 생일이라는 걸 아는지 그날 첫 발을 떼었습니다. 아이의 첫 발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었습니다. 아기라고 생각한 나의 아이가 한 발씩 떼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뿌듯했지요. 넘어져도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는 아이의 몸짓이 걱정되면서도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엄마에게 안겨 자라던 아이가 내 품에서 벗어나 한 발을 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감정이 듭니다. 육아가 마냥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부모도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어린아이를 매일 마주하고 돌봐야 하는 일은 새롭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키우기에는 소중한 내 아이가 행여 마음이 다칠까, 행동이 잘못될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부모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아이가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고 우는 경향을 보이나요? 그럴 때면 속상하고 힘이 많이 들지요. 이때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아이의 감정에 휩싸여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어린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요. 아이가 왜 우는지 잠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서운해 울 수도 있고 친구와 다투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해 우는 경우도 있겠지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싶은데 자신을 대변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니 답답함에 눈물만 흐르는 거지요. 언어학자 데일에 따르면 만 3세부터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약 890개부터 2500개까지의 단어를 숙지한다고 합니다. 감정을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 시기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요. 아이가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빌고 빌었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대개 성장하는 아이는 아프면서 자랍니다.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병원도 자주 다니게 됩니다. 예기치 않게 아프게 되면 엄마 아빠는 놀라지만 그런 순간까지도 돌봄의 기쁨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상처를 견디면서 크는 나무처럼 아픔을 잘 이겨낸 아이는 훌쩍 자라날 겁니다. 아이가 좀 더 자라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기분이 어땠나요? 아이가 만 3세가 되어도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혼자서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걷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기특한 마음이 들 겁니다. 반면 엄마와 떨어지기도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만 서서히 적응할 겁니다. 낯선 곳에서 스스로 적응하는 건 아이에게 큰 모험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불안 요소입니다. 엄마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염됩니다. 아이가 불안해한다면 상태를 인정해주고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낼 힘을 주세요. 엄마도 아이를 키우는 일이 처음이라면 힘이 들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지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엄마, 힘들어? 괜찮아. 엄마, 사랑해. 아이도 엄마에게 커다란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부모가 마음이 힘들 때 아이에게 위로를 받으면 역시 인간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존재이구나 싶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언제나 고민하며 이 방법이 옳을지 저 방법이 옳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엄마의 역할을 잘못해서 올바른 양육을 못하는 건 아닐지 번뇌가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품 안의 자식으로 가까이에서만 지켜보면 아이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이를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시선,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고 성향에 맞는 양육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니까요. 아이와 함께한 하루하루, 아이와 함께한 한 달 한 달, 아이와 함께한 한 해 한 해가 우리에게 기적이 아닐까요? 모든 날을 기적처럼 소중히 생각하며 성장하는 엄마라면 아이는 분명 사랑스럽게 자라날 겁니다. 육아가 힘들어서 지쳤다면 사랑스러운 아이와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